혼합물의 분리인데, 자, 여기에서는 있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잘 봐야 돼.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아,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쭉 설명해 주는 거, 아, 이럴 때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하윤아. 너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면 뭐가 되지? 소금물이요. 소금물이 되는데 이거는 혼합물이지. 네. 그래, 그 소금물에서 소금하고 물을 분리해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음, 물을 없애요. 물하고 물 소금을 증발, 분리해야 돼. 물을 증발시켜요. 그렇지. 그런 방법이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잠깐 이제 제목이야, 제목. 첫 번째, 증류라는 게 있어요. 증류. 자, 증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물에 녹는 고체 혼합물에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잘 봐. 물에 녹는 고체, 고체야, 고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소금은 물에 녹는 고체죠. 네.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을 분리하는 거야. 이게 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방법은. 자, 소금물에서 용의 혼합물을 끓여요. 끓여. 그 다음에 액체가 나오죠? 네. 증기가 나오면 이 증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냉각시켜. 액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체가 남게 되죠?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증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소금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날아가는데 그 수증기를 모아 버리는 게 아니고 모아서 물로 만들면은 물하고 소금하고 분리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자, 거기 그림처럼 책에 있는 그림처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물을 넣었다고 보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끓임쪽이라고 불러. 끓임쪽. 그리고 요 소금물을 가열을 할 거예요. 불로 막 가열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이 가지 달린 바깥에는 이렇게 놓고 시험관 놓고 요게 찬물이야, 찬물. 그 다음에 여기에 뚜껑을 막고 이렇게 온도계를 꼽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끓임 쪽의 역할은 또 뭐를 하는 거냐면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쓰는 게 끓임 쪽이야.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거는 어, 유리 조각이라든지 우리 사기 그릇 있지? 네. 그런 조각들을 넣어놓고 끓이면은 천천히 계속 끓어. 한꺼번에 팍팍 끓지 않고. 자, 그래서 저기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면 찬물이 담긴 곳에서 여기에 액체로 이렇게 물이 여기에서 얻어지겠죠. 네. 그리고 저 삼각 플라스틱에는 소금이 남잖아. 이런 방법을 하는 게 뭐라고? 증류. 증류요. 그렇지. 증류. 자, 증류는 액체 녹는 고체. 고체가 액체에 녹아 있을 때 쓰는 방법이야. 근데 두 번째는 분별 증류예요. 분별 증류? 자, 책에서는 분별 증류라는 말이 없어. 자, 근데 여기에 제목을 이렇게 써줄게. 봐봐. 액체와 액체가 섞이는 혼합물이야. 자, 액체와 액체인데 섞여 서로. 자, 그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에탄올하고 물을 섞잖아. 이게 소주야, 소주. 우리 시중에 파는 소주거든. 소주에는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에탄올은 몇 도에서 끓는 점이냐면 81도씨. 물은 100도씨가 끓는 점이야.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차례대로 끓어나와요. 차례대로 끓어나온다. 그러면 그 끓어나오는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면 돼. 자, 그 가열 곡선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여기가 시간인데 여기가 온도예요. 자, 에탄올하고 물을 섞은 거를 같이 넣고 가열하잖아. 그러면 막 온도가 올라가다 처음에 온도가 일정하면서 막 한번 끓어. 그러다가 또 온도가 올라가다 또 한번 끓어. 이렇게 끓거든. 근데 이게 몇 도 정도가 되냐면 81도씨. 그리고 여기에서는 100도씨. 그래서 여기서는 에탄올이 끓어요. 자, 에탄올이 끓어나오고 여기서는 물이 끓어나와. 끓어나온다. 그러면 끓어나오는 기체를 다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들면 되겠지.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분별증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분별증류라는 말을 안 써도 서로 섞이는 액체일 때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둬. 자, 서로 섞이는 액체에서는 끓는 점을 이용한다.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세 번째는 우리 그 막걸리에서 맑은 소주 얻는 거. 막걸리에서 맑은 술 얻기. 자, 이거는 그림에 나와 있죠. 소주 꼬리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지. 네. 소주 꼬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역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구나 이런 뜻이야. 또는 소주 꼬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마솥 알지? 시커먼 가마솥. 네. 가마솥에 잘 봐. 여기에다가 그릇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렇게 탁한 술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마솥에 그 뚜껑 있죠? 네. 가마솥 뚜껑 위에다가 여기에 찬물을 부어. 찬물.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가열을 해. 막 가열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증기가 막 올라가서 위에 찬물이 있는 곳에 액체로 맺힌 다음에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액체가 그래서 저 안에서 맑은 술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이것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유의 분리예요. 원유의 분리. 네 번째, 원유의 분리. 자, 원유를 가열하여. 자, 원유를 가열하여. 끓는 점을 이용하여 끓는 점에 따라 물질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유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증류탑을 이용하거든. 자, 증류탑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릴 거야. 책에 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안 그리고 대충 그릴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이렇게 증류탑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 하나, 또 밑에 구멍 하나, 또 밑에 구멍 하나, 밑에 구멍 하나, 그리고 이렇게 놓고 여기에 코크가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내부 구조는 안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있지. 맨 위에 나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석유가스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요게 아스팔트 찌꺼기. 이렇게 돼. 근데 가솔린은 우리가 휘발유라고도 하고 나프타라고도 불러요. 나프타. 근데 있지. 자, 이렇게 될수록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 그래서 저 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물질이 나오는 거야. 맨 위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네, 해서 원유를 분리하는 것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이 증류탑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분리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자, 물에 녹지 않는 기체 혼합물. 자, 물에 녹지 않는 기체 혼합물의 분리도, 이것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거 잘 봐.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LPG라고 하는 게 있는데, LPG는 부탄하고 프로판 가스가 섞여 있는 거거든? 얘네는 부탄은 끓는 점에 0.5도씨, 얘는 마이너스 43도씨.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에는 대부분이 질소하고 산소가 제일 많거든. 근데 질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씨 정도 되거든. 자, 그러면 저런 거는 이렇게 기체들이야. 기체들을 그러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방법은, 자, 두 기체의 끓는 점에 중간값을 유지하면 하나는 액체가 되고요. 하나는 기체로 남아요. 그래서 기체도 분리가 돼. 자, 그러면 자, 우리 실험을 하나 여기서 배워보자. 자, 부탄하고 프로판 가스가 섞여 있어요. 얘는 0.5도씨가 끓는 점이라 그랬지, 마이너스.
네, 얘는 마이너스 43도씨가 끓는 점인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잔 말이야.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자, 요게 부탄하고 프로판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런 통에다 담을 거야. 자, 요걸 어떤 통에다 담았냐면 여기에 얼음하고 소금을 섞어놨어. 그러면 마이너스 5도씨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 5도씨. 자, 마이너스 5도가 됐다. 그러면 요 안에 액체로 남는 건 뭘까? 뭐가 액체로 변하겠어? 프로판, 프로판은 마이너스 43도. 부탄이요. 그렇지. 부탄이 액체로 되고 여기 기체는 프로판이잖아. 왜냐하면 프로판은 마이너스 43도에서 이미 끓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5도에서는 이미 끓어있는 기체잖아. 네, 근데 부탄은 마이너스 0.5도가 돼야 끓어. 근데 마이너스 5도에서는 안 끓었지. 그러니까 액체로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 알겠지? 네, 요게 바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야. 자, 하윤아,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봐봐. 지금까지 배운 5가지는 무엇을 이용한 분리라고? 끓는 점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액체, 고체가 녹을 때를 우리는 증류라고 해서 날아가는 기체를 가열해서 날아가는 기체를 모아서 액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체는 날아가지 않으니까 남고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거. 이걸 증류라 하고 분별 증류는 지금까지 배운 게 다 분별 증류라고 할 수 있어. 2번, 3번, 4번, 5번도. 근데 그 중에서 분별 증류라고 할 때는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끓는 점차로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서로 섞이는 액체. 그러면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차례대로 끓어나올 때 그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탁한 술에서 맑은 술을 얻어내는 것,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소주 만드는 것, 우리나라 막걸리에서 청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원유에서 각각 가솔린 또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로 각각 분리하고 맨 마지막에 시커먼 기체, 그 시커먼 기름이 뭐냐면 너 아스팔트 덮을 때 까만 기름들 막 뿌리지? 네, 그게 아스팔트 찌꺼기예요. 원유를 분리해서 남는 가장 끓는 점이 높고 찐득찐득한 거야. 알겠지? 그 네,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기체 혼합물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이렇게 5가지. 됐나요? 네, 자, 이번에 제목은 뭐냐면 하윤아 봐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야. 잘 봐. 밀도차. 무슨 차를 이용한다고? 밀도 차요. 밀도차. 선생님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자, 아까 제목이 뭐였냐면 끓는 점은 서로 섞이는 액체는 끓는 점이었지. 네, 근데 여기에서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밀도차라. 액체 혼합물. 자, 그 대표적인 예는 선생님이 자,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죠? 네,
물이 가라앉아. 사염화탄소하고 물도 사염화탄소라는 물질하고 물도 안 섞여요. 거기에서 사염화탄소가 가라앉아. 또 물하고 에테르라는 게 있어요. 물이 가라앉아. 얘네들은 안 섞인단 말이야. 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자, 요 기구 이름도 외워야 돼. 분별 깔때기 이름 외워야 돼. 분별 깔때기에 넣고 흔든 후 방치하면 밀도가 큰 것이 가라앉죠? 네, 가라앉는다. 그러면 콕을 열어 분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분별 깔때기를 한번 그려줄 거야. 자, 책에 한번 봐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자, 82페이지에 가운데 액체 혼합물에 분리해서 분별 깔때기 나오니? 네, 그게 그렇게 생긴 게 분별 깔때기야. 자,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요렇게 대충 그릴 거야.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꼭지를 막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꼭지를 막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코크가 있어. 열 수 있는 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물이고 이게 기름이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비커를 옆면에 이렇게 대고 콕을 돌리면 이게 쭉 흘러 내려오겠지. 네, 요게 분별 깔때기야. 요게 분별 깔때기. 자, 그럴 때 방법은 뚜껑을 막고 흔든 후 방치를 해요. 오랫동안 세워놔. 그러면 층으로 분리되잖아. 네, 분리되면 뚜껑을 열어야 돼. 뚜껑을 반드시 열고 콕을 돌려 분리해내면 돼. 아래층부터 쫙 흘러나오겠지? 네, 저걸 돌리면 아래층부터 물이 쭉 빠져나올 때 그 층이 경계가 딱 내려가기 전에 딱 닫으면 돼. 그리고서 또 경계가 되는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기름만 나오는 거 또 뽑아내면 되겠지. 자, 이게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오염물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자, 액체에 녹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 자, 물에 녹지 않는 고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모래하고 톱밥이 있어요. 또는 모래하고 스타이로폼 가루. 또는 좋은 벽시 고르기. 또는 신선한 달걀 고르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안 녹는 고체들이지. 네. 이거 만약에 또 분리해라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윤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모래하고 톱밥 분리해봐.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 한 개 크기로 되게 쉬운데. 골라내면 되지 않나요? 자, 그냥 물에 집어넣어.
물에 집어넣으면 모래는 가라앉잖아. 네. 톱밥은 물 위에 뜨잖아. 아, 얼마나 쉬워. 자,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액체에 넣어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예요. 네.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는 띄우는 거야. 하나는 가라앉히는 거야. 하나는 가라앉혀. 뜬 거만 분리하면 되지 않아? 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자, 잘 봐. 자, 모래하고 톱밥은 뭐에다 넣는다고요? 어? 모래하고 스타이로폼 가루는 모래나 톱밥은 모래나 스타이로폼 가루는 물에 넣으면 돼. 물에 넣으면은 모래는 가라앉고 톱밥이나 스타이로폼 가루는 위에 뜨니까 그거 뜬 거 먼저 건져내고 그 다음에 거름 종이로 쭉 걸르면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좋은 벽시 고르기하고 신선한 달걀 고르기는 있지 소금물에 넣어요. 그러면 자 지금 자 좋은 벽시 고르기 한번 봐봐. 자 요게 소금물이잖아. 그러면 요 밑에 가라앉는 거는 우리가 좋은 벽시 알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곡.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뜨는 거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쭉정이라고 불러. 쭉정이.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어.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만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 밀도는 누가 제일 큰 거야? 알고기요. 다음이. 그 다음 소금물. 소금. 네. 그 다음이 쭉정이. 자,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고르기도 봐봐. 여기에 소금물을 넣으면은 달걀이 이렇게 가라앉아. 이거는 신선한 달걀. 그 다음에 물 위에 이렇게 뜨잖아. 이렇게 뜨지는 않고 이렇게 되거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 이거는 오래된 달걀.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밀도는 제일 큰 게 신선한 달걀. 그 다음 소금물. 그 다음 오래된 달걀이 밀도가 제일 작네.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어? 네. 그래, 이게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 세 번째가 물질을 운동시켜 분리하는 방법이야. 물질을 운동시켜 분리하는 것도 밀도차구나.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원심분리, 그 다음에 사금채취 또는 자 키질, 조리질 등등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잘 봐. 원심분리로 혈액을 분리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심분리는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피를 뽑기도 하지. 네. 그 피 뽑을 때 튜브 시험관에다 뽑잖아. 네. 그 시험관을 있지. 어떻게 하냐면 그 원심 분리라 해서 막 빙글빙글 도는 데 넣고 분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혈구는 가라앉아요. 그리고 혈장은
위로 뜬단 말이야. 자, 이런 것이 바로 운동시켜서 분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금 채취. 너 사금 채취하는 거 봤어? 어, 원심 분리는 봤는데 사금 채취는 못 봤어요. 사금 채취는 뭐냐면 모래 속에 혹시 모래 알갱이 같은 금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릇에다 모래하고 금을 쫙 쏟아붓고 물 속에서 막 흔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흐르는 물에서 흔들면은 밀도가 금이 모래보다 훨씬 크거든. 그러면 뭐가 먼저 흘러나가겠어? 모래요. 그렇지. 밀도가 작은 모래 먼저 빠져나가요. 금이 남아.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금하고 모래하고 분리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사금 채취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만약에 하윤아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아니면 이따가 선생님 잠깐 시간 줄 때 유튜브에 사금 채취 한번 쳐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 물속에서 있지 그릇을 모래하고 흙을 잔뜩 퍼갖고 물속에서 막 휘죠. 그러면 모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금조각들이 나. 이게 바로 운동시켜 분리하는 거야. 그리고 키질, 조리질, 키가 뭔지 알아? 네, 그 옛날에 시골에서 애들이 오줌 싸면은 머리에다 씌우고 너 이웃집에 가서 소금 받아와 라고 했던 게 키잖아. 그걸로 하는 것도 역시 물질을 운동시켜 분리하는 거고 조리라는 거 들어봤지? 네, 조리는 쌀에 만약에 돌멩이가 섞여 있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는 쌀에 돌멩이가 엄청 많았어. 그래서 밥 먹다가 막 이빨 씹다가 막 이빨 깨지는 애들도 있고 그랬거든. 그때 쌀에 돌이 있으면은 물속에서 그 조리로 쌀하고 돌을 막 흔들어. 그러면 밀도가 작은 쌀이 물 위로 많이 올라와. 돌은 안 올라오고 밑바닥에서 돌거든. 그러면 위로 많이 올라온 쌀만 건져내. 그게 조리질이에요. 알겠니? 네, 네,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배운 게 단원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